아이의 이제 발달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 발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전인 발달이죠. 신체 발달 먼저 하고 인지 발달 그 다음 하고 사회성 발달하고 이게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일어납니다. 기다가 서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느 정도 발달이 되면 1세에서는 자기가 이제 그 자조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양육자, 어머니가 됐든 자기를 길러주시는 분에 대해서든지 또 양육자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요. 2살이 되면 이제 걸을 수도 있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에 그 중요한 것들을 제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1세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다양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울음, 꾸잉, 뭐 꾹꾹 한다든지 제스처를 한다든지 관심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을 좀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소리를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대상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걸 가서 찾아내거나 그래서 픽어브라고 그래서 깍꿍놀이 같은 것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감췄다가 뺐다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이고요. 2세는 이제 1대1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건 물건 하나와 이 물건 하나가 이렇게 서로 짝이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조기술, 손 씻고 화장실 가고 이렇게 기본 생활 습관을 지금 굉장히 습관을 길들여야 하는 그런 시기. 사실은 요즘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의 좋은 습관은 오랫동안 뇌에 기억되어서 평생 보이지 않게 습관화된다. 손 사용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손으로 뭘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강한 소유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갖고 뺏기지 않으려고 과자 봉지를 예를 들면 나누어 먹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눈다든지 하면 내 것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사지를 뻗고 온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역시 의인화라든지 상상력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되게 3세, 4세쯤에는 자신의 일을 좀 주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주도성이 발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4세와 5세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상상력과 창의력이 기초를 놓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호기심이 이제 주도하려는 마음,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탐색하고자 하고 뭔가 찾아보고자 하고 요게 찾아봐서 재미가 나니까 내가 스스로 이제 주도할 수 있고 내가 앞장서려고 하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이런 거 있죠. 아버지가 낚시를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벌써 낚싯대를 들고 문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그다음 무슨 행동을 할지 알고 벌써 앞장서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 6세가 되면은 이제 지금 이제 초등학교 가기 직전인데 이때에도 역시 습관이라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시기고요. 6, 7세는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인데 유아기의 어떤 맥락으로 봐서 작은 것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5, 6세 때까지의 어떤 그런 근육 발달 활발하게 했던 활동들을 6, 7세가 오면 사실 작은 것에 집중하고 수집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뭐 딱지라든지 뭐 구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득 모아놓고 수집하고 그런 것에 대한 섬세함을 즐기는데 아시겠지만 아이들 딱지 같은 거 모아놨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 한두 개 버리시거나 하면 아이들이 금방 알아요. 이거 어디 갔냐 그리고 없어졌다고 막 울거든요. 어떻게 아냐.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액세서리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누가 하나가 없어졌다 하면 바로 알듯이 아이들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집하기 좋아하고 그 수집한 것을 가지고 전쟁놀이를 한다든지 그 수집한 걸 가지고 어떤 가게놀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놀이가 좀 더 섬세하고 정교해지는 시기가 되고요. 7, 8세가 되면 이제 그 부모로부터 조금 더 또래 이웃과의 관심이 이제 확장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제 정리한 거라서 자율성과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스스로 하는 습관, 나는 소중하다라고 하는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칭찬과 벌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 칭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칭찬은 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 행동에 대해서 똑바로 놓을 수 있었구나 라든지 똑바로 놓으니까 이것도 잘할 수 있겠네 하고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그런 칭찬이 필요하고요. 벌은 무서운 그런 감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가 아까 잘못한 것이 있는데 조금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거나
뭐 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무슨 뭐 나쁜 벌을 주어서가 아니라 설명하거나 그건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고요. 칭찬 역시 구체적으로 즉각적이면 더 좋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그 경험과 학습에 관련된 그러니까 놀이와 연관되는데 그것이 이제 창의성이나 상상력으로 연결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이 놀이가 좀 더 촉진되고 놀이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히 아이들을 좀 지켜보면 얘가 지금 어떤 놀이를 하고 있고 어떤 놀이로 확장되는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전반부 4세, 5세로 넘어가면서는 아이들이 아까 이제 6세, 7세에서 수집품 같은 걸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이 작은 수집품을 가지고 이제 놀잇감이 예전에는 그 뭐 막대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군인이야. 막대기를 가지고 이건 강아지라고 하면서 상상할 수 있지만 6, 7세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유아기 후반이 되면 이게 막대기를 가지고 뭐 인형으로 상상한다든지 군인으로 상상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딱지 같은 게 왜 좋아합니까? 그 딱지에 아주 자세한 인물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섬세한 물건들. 그래서 아이들이 자동차를 좋아한다거나 자동차를 수집한다거나 그래서 실제 물건을 가지고 놀이해보고 그 놀이해보는 동안에 놀이가 또 확장되기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기 지금 활동을 쭉 보시면 사다리가 맨 아래가 걷기가 있고요. 맨 위가 짝짓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기, 걸어라, 뛰어라, 뭐 껑충껑충 뛰자, 말처럼 뛰자, 뭐 짝을 지어봐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발달의 긴 맥락으로 보면 걷기가 가장 쉬운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뛰기가 있는데 거기 가운데쯤 미끄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끄럼이 저렇게 어려운 활동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을 한 3세쯤 되는 아이를 미끄럼틀에 내려놓고 내려와 괜찮아 내려와 그냥 내려오기만 하면 돼 그러는데 아이들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짝을 지는 활동, 둘씩 짝지어라 뭐 이렇게 해서 율동을 하거나 이럴 때 짝짓는 활동 굉장히 어려운 활동입니다. 그래서 활동에도 이렇게 쉬운 활동에서부터 어려운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무엇을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는지 이제 그런 맥락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저 사다리로 지금 보시게 했습니다. 요것은 예전에 제가 교육부에 그 우리는 어떤 부모인가요라는 그 책자를 개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용을 조금 인용했습니다. 그림은 바로 대답해 주기보다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줍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이가 강아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가 나타났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강아지하고 비교해서 강아지, 날아가는 강아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게 동화입니다. 근데 이제 날아가는 강아지 같다고 생각했는데 강아지하고는 조금 다르네 라고 생각이 뒤뚱거리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단계가 또 지나고 나면 이건 다른 동물이구나. 그 새라는 동물이구나. 이게 평형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아지를 갖고 있던 도식에서 새라고 하는 도식을 다시 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소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강아지, 내가 알고 있는 새를 갖다 대보는 거죠. 마치 아프리카에서 눈이 내렸을 때 눈을 생전 처음 본 사람은 하늘에서 솜사탕이 내려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솜사탕이라고 생각하는 건 동화예요. 근데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절이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때 평형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는 이제 강아지와 새와 소를 알게 됐어요. 그럼 이 다음에 새로운 동물이 나타났을 때 아이는 이 세 가지를 적용해 보면서 새로운 동물을 알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에 폭을 주지 않고 나타날 때마다 강아지, 나타날 때마다 새, 이건 새야, 따라해봐, 새 알았지? 이렇게 바로바로 답을 알려주면 아이는 그 다음 새로운 동물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맞추어 보거나 응용해 볼 힘이 길러져 있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식에서 동화, 조절, 평형으로 가는 아이들의 그 사고의 그 단계를 삐아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